안녕하십니까, 백선혜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장전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시장은 갭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에도 기술주가 증시를 받쳐줬습니다. 빅테크가 선전하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주 만에 주간 기준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먼저 보시면요. 3대 지수는 모두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1.34% 올라줬습니다. 27,173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1%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3,298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2.26% 상승한 1,913선에 마감했습니다. 요즘 기술주의 변동성이 큰데요. 지난 주말에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저가 매수세 유입 속에 4% 가까이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넷플릭스 등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도 5% 넘게 올랐고요. 니콜라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JP모건 투자 운용의 앤드류 슬리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대형 기술주로 피신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요. 봉쇄 조치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중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감염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는 2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가능성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선거가 공정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우편 투표와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인정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 건데요. 이 점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부양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제시한 것보다 1조 달러가량 줄어든 건데요.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양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이것 역시도 너무 많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 미국에서 경기에 선행하는 내구재 주문의 회복세가 둔화됐습니다. 내구재는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뜻합니다. 하지만 장세를 뒤집을 정도의 악재는 아니었습니다. 8월 내구재 수주 실적은 지난달보다 0.4% 증가했습니다.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부진했습니다. 그래도 호재가 받쳐준 뉴욕 시장은 모두 플러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최종 단계 경제 재개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개선을 근거로 한 건데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식당과 주점 등 업종의 의무화한 영업 제한 조치를 풀기로 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계속 준수해야 하지만 식당과 주점에선 손님을 수적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통상대로 영업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트니스 센터와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정황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최근 애플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아이폰 12 출시를 앞두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주가의 후퇴와 헤지펀드의 조심스러운 포지셔닝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아이폰 12 출시와 관련한 신호들이 여전히 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애플은 유럽과 중국 양쪽 모두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다른 요소들도 5G 기능이 장착된 아이폰 12의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조업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어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자료를 보면 오는 10월 업황 PSI는 114로 전월 대비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치가 줄어든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인데요. 100을 웃돈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대감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0에 근접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추석 이후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공모주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빅히트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11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올 상반기 IPO 최대어였던 SK바이오팜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수요 예측에는 1,403개 기관이 참여했는데요. 희망 공모가 범위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의 상단 이상 가격을 써낸 기관이 99.9%였습니다. 한편 빅히트는 10월 5, 6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거쳐 10월 15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합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상승했습니다. 0.31% 오른 94달러 64센트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0전 하락한 1172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NDF 역의 환율이 1174원대로 마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앤 테마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1차로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인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지급됩니다. 정부는 4차 추경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로 각종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고요.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50만 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체결 방식이 변경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부터 50만 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 체결 방식을 단일가 매매로 변경하는데요.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모두 31개 종목이 적용받게 되는데요. 해당되는 종목은 시간 외 거래부터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전환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예비 입찰이 진행됩니다. 당초 2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두산그룹이 중국 법인 소송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추가 분석을 위해 입찰이 미뤄진 겁니다. 매각 대상은 두산 인프라코어 지분과 신주 인수권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각 가격을 적게는 8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도 이사회를 진행합니다. 아직 안건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베트남 붕항 2사업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대차는 오늘부터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을 실시합니다. 한국전력과 현대차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